우선 하임리법은요, subdiaphragmatic abdominal thrust로 풀었을 수가 있는데, subdiaphragmatic은 횡격막 아래란 뜻이죠. 횡격막 아래의 복부를 압박한다는 뜻입니다. 자, 왜 횡격막 아래의 복부를 압박하느냐? 바로 횡격막 아래쪽에서 횡격막을 가슴 쪽으로 밀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슴이 압박이 되니까 기도 내압이 높아지게 되고, 자, 이거는 결국에는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정면으로 그려볼게요. 양쪽에 폐가 있고 기도가 있는데, 기도를 막고 있는 이물질을 밖으로 배출시키려면 안쪽에서 밀어내는 힘이 필요할 테고, 이 힘은 기도 내압을 높이면 되겠죠. 자, 그러려면 우리가 횡격막을 일단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치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압박이 되면서 압력이 생기고 밀어내는 원리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디를 눌러야 되느냐? 압박 지점은요. 일단 여러분이 흔히 명치라고 알고 있는 부위와 배꼽 사이에 중앙 지점을 찾습니다. 거기를 일단 찾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해부학적으로 자이포이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이포이드 프로세스랑 배꼽을 잇는 정중앙선에서, 그러니까 중앙을 또 찾는 거죠. 그것보다는 배꼽에서 조금 가까운 부위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걸 이제 우리가 지점으로 찾고요. 그리고 이제 옆쪽에서 볼게요. 옆쪽에서 그려본다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찾은 지점을 X로 표현한다면 일단 안쪽으로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눌러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각선 방향으로 압박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손 모양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일단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쥐고요. 이 엄지손가락을 나머지 4개 손가락으로 감싸는 방향으로 주먹을 쥐면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 엄지손가락 쪽을 여기에다 갖다 대는 거고요. 나머지 한 손을 이렇게 이제 감싸주는 거죠. 이 주먹을 감싸서 이렇게 이제 대각선 방향으로 깊게 그리고 위쪽으로 압박하게 되는 겁니다. 강하고 빠르게 압박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흉곽 쪽에서 압력이 높아지면서 기도 내압 상승으로 이어져서 이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환자분을 뒤에서 감싸 안고 압박하는 방식인데요. 이때 이 양쪽 팔을 느슨하게 잡아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각을 좀 좁혀주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누르게 되면요. 압력 상승과 함께 흉곽도 밖으로 나가려고 하겠죠. 이 흉곽을 이렇게 딱 지지해 주게 되면은 보다 좁은 부피에서 같은 힘을 주게 돼도 많은 압력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 내압 상승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 의식이 있을 때, 그리고 이걸 못 쓰는 경우, 하임리법 대신에 흉부 압박법을 시행하는 경우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환자분이 의식이 없을 때인데요. 자, 환자분이 이렇게 의식을 잃고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누워 있는데 우리는 일단 환자분을 마주 봅니다. 환자분을 마주 본 상태에서 허벅지를 이렇게 타고 앉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지점은 똑같아요. 자이포이드 프로세스, 그리고 이제 배꼽, 정중선에서 또 배꼽 가까운 쪽에 손바닥을 대는 겁니다. 이번에는 엄지를 아까처럼 감싸는 주먹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흉부 압박할 때처럼 손바닥을 이렇게 우리 지점에다가 맞대는 거죠. 그리고 이 손바닥을 다시 우리 흉부 압박할 때처럼 겹칩니다. 자, 겹쳐 놓은 후에 흉부 쪽을 향해서 자, 이렇게 이제 밀쳐 올려서 압박을 하는 거죠. 5회 정도 강하고 빠르게 밀쳐 올려내는 겁니다. 자, 이걸 벗어날수록요, 이 지점을 벗어날수록 복강 내부 장기 손상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 이게 끝났다. 환자 머리 쪽으로 이동해서 입을 벌려서 이물질이 나왔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 확보 후에 인공호흡을 시도해도 그래도 잘 안 된다. 그러면 배출이 잘 안 됐구나 판단해서 다시 반복하게 되는 방식인 거죠. 두 번째는 환자분이 의식이 있는 경우인데요. 의식이 있으니까 자신이 힘들다는 걸 표현하겠죠. 자, 기도가 막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인이요. 한 손이나 양손으로 목을 움켜 잡거나 말을 못하거나
환자분이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얼굴이 시퍼렇게 변하겠죠. 청색증을 보이는 경우에는 기도가 막혔다라고 판단하고 아까 제가 처음 설명드린 내용 있죠. 자, 그 내용대로 하시면 됩니다. 바로 하임리를 시행해야 되겠죠. 사람의 등 뒤로 돌아가서 감싸 안고 빨리 지점을 찾는 거죠. 그리고 엄지손가락 쪽을 대고 주먹을 쥐고 또 다른 한 손으로 움켜 잡은 다음에 흉부 쪽을 향해서 양팔을 졸라서 압박하는 방식.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 폐쇄 중에서도 우리가 완전히 폐쇄가 되느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폐쇄가 됐느냐를 감별할 때는 아무래도 이 공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눠볼 수 있겠죠. 그러면 부분적으로 폐쇄가 될 때는 뭔가 이제 우리가 기침을 하더라도 목소리가 같이 새어나올 수도 있고 목소리 자체가 나올 수는 있겠죠. 뭔가 이제 변할 수는 있어도요. 그리고 완전히 폐쇄가 될 때는 목소리 자체도 안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완전이냐 부분적이냐 폐쇄 정도를 나눠볼 수가 있고요. 자, 부분적으로 폐쇄가 될 때는 일단 기침을 시켜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때는 목 주위에서 그냥 깔짝깔짝하는 기침이 아니라요. 정말 복부 쪽에서 깊게 기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임리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복부에서 깊게 기침을 해 주셔야지 어느 정도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도 안 된다면 일단 중요한 거는 하임리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임산부 또는 심하게 뚱뚱한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흉부 압박입니다. 하임리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요. 자, 임산부의 경우는 복부를 압박하게 되면은 태아에게 위해를 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복부 대신에 흉부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하게 뚱뚱한 사람의 경우는요. 피하 지방층 때문에 이걸 압박을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전달이 안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뚱뚱한 사람의 경우는 우리가 배를 감싸 안을 수도 없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흉부 압박을 시행하게 되는데 일단 등 뒤로 돌아서서 흉부를 감싸 안습니다. 복부가 아니라 이제 흉부를 감싸 안는데 위치는 양쪽 유두 중간에 잡습니다. 양쪽 유두 중간에 대고요. 손 모양은 아까처럼 엄지 손가락을 감싸는 방식이겠죠. 이렇게 이제 감싸고 주먹을 쥐고요. 이 부위를 갖다 대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다른 한 손은 주먹 쥔 손을 움켜 잡고 뒤쪽에서 압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환자를 감싸 안을 수가 없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환자를 눕힙니다. 눕혀서 우리가 CPR을 할 때처럼 손바닥을 대고 이렇게 이제 흉부 압박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심폐소생술의 흉부 압박과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실기를 공부하실 때는요. 항상 그 바탕이 되는 이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실기적으로 방식만 쭉 외우고 앵무새처럼 하게 되면요. 시간이 지나도 응용도 안 되고 발전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시는 게 실기도 도움이 되고 또 실기가 또 이론을 공부하는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발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하나만 공부하시지 말고 이론만 공부하셔도 안 되고요. 오늘 이론을 공부했으니까 또 같이 동료들이랑 실기를 같이 해보시면서 발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